자, 공고한 건 보셨나요? 그죠?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혹시나 안 뽑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한 친구도 있을 건데, 안 뽑지는 않고, 공고는 났고요. 지금 이제 그, 우체국에서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그 뭐, 우편 상식하고 금융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여기 있는 교재도, 거기 이제 올린 자료를 뭐 했다? 우체국에서 올린 자료를 편집해 놓은 건데, 바뀐 게 있죠. 법령 부분. 법령은 바뀐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따로 드릴 거고요. 다음에 우체국 예금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빠진 게 있고 들어온 게 있어요. 빠진 게 있고 들어온 거. 제가 뭐 여기 판매 종료됐다는 건 아예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영리한 예금 뭐 이런 거 새로 들어온 거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최종 추록, 바뀐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추록이 나오니까 그거를 공고 나는 대로 저한테 바로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법령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쭉 같이 한번 이론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봐두시면 되고, 뭐 지금 뭐 크게 어떻게 된다. 여기 책이랑 거의 같아요. 한 99%는 갖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품만 조금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만. 그거는 이제 뭐 학원 측에서 뭐 자료는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오늘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바뀐 건 없으니까 일단 요걸로 정리해 놓고 추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좀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게 아니고 바뀐 부분들을 어떻게 된다?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험료 구성까지는 다 했죠? 189쪽 다 했죠? 190쪽 여기 할 차례죠. 생명보험 상품, 그죠? 자, 여러분들 191쪽에 보면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딱 별표해 두시고요.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집어넣어 두셔야 됩니다. 요 상품. 일단 상품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에 따라서? 보장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보험이 있고 생존보험이 있고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자, 사망보험은 뭡니까? 정기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이 있다. 자,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설명보험 나오시는데, 정기보험은 어떻게 된다?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복불복인게요. 내가 20년 안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금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인가 하니, 현대라이프라고 요즘 그 현대 그 캐피탈하고 카드랑 그쪽 현대 쪽에도 금융그룹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종신보험에 뭐 저 뭐를 뺐다, 뭐 저 사망보험에 뭐 이렇게 거품을 뺐다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CF 나오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게 뭐다? 뭐 20년 가입. 그래서 20년 안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나오고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 끝이죠. 그게 무슨 보험? 정기보험. 그런데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이 종신이에요. 이건 언제 죽어도 돈이 나와요. 나오죠? 보험 기간을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겠죠. 죽으면 언제든지 죽으면 돈 나오잖아. 그죠? 물론 이것도 뭐 좀 예외는 있습니다. 뭐 보험 가입한 지 6개월 이내라든가 뭐 또 자살 같은 경우는 자살도 돈 줍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뭐 2년 지나야 주고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언제든지 죽으면 돈이 나와. 근데 정기보험은 어떻게 된다고? 계약 기간 내에 죽어야 돈이 나옵니다. 되겠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면 되죠. 보험료는 어디가 더 비쌀까요? 종신보험이 더 비쌉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만큼 장기간에 거쳐서 보장해줘야 되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도 그만큼 이윤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싼 게 종신보험입니다. 되겠죠? 다음에 뭐 생사혼합보험, 양로보험은 어떻게 된다? 사망보험 플러스 생존보험, 저축기능까지.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생명보험 상품 대부분이 뭡니까? 암, 성인병, 어린이 이런 식의 이제 혼합, 생사 혼합보험을 어떻게 된다? 함께 판매하고 있는 추세죠. 자, 밑에 설명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다?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이렇게 있다. 자, 그럼 밑에 보실까요? 저축성 보험. 자, 뭐를 강화시켰다? 위험보장 플러스에, 위험보장보다는 나오죠.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 이게 뭐라고? 저축성 보험. 단기간 목돈 마련에 유익한 고수익 상품. 자, 보장보험은 뭡니까? 보장 부분. 위험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분리해서 같이 해서 뭐라고요?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식하게 뭐라 부른다? 보장자산이라고 부르죠. 보장자산. 반드시 내가 뭐한다? 죽거나 다치면 뭘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보장자산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다음 적립 부분 뭐한다고? 저축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불이해서 만기 또는 중도 생존 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에 나오죠. 보장성 보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망, 질병, 재해 등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건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보장자산 이런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어떻게 된다? 적거나 같을 수가 있다. 왜냐? 그만큼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에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뭡니까?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어떻게 된다? 연금보험이죠. 되겠죠? 그 두 번째 줄보면 나옵니다. 연금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지급기간을 확정하여 받거나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린가? 뭐 15년을 내고 난 뒤에 내가 뭐 깔끔하게 10년만 받겠다.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된다? 적게 받으면 돼요. 참 10년 동안 많이 받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적게 오래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받아야 되죠. 기한 정해놓고 많이 받는 게 낫겠죠. 근데 내가 무지하게 오래 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신토록 받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그 연금 개시라든가 지급은 연금 개시되기 전에 다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이제 또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잠깐만, 다시 191쪽 요 표로 돌아가시면요, 표로. 연금보험에 두 가지가 있죠. 개인연금보험이 있고, 퇴직 기업연금보험이 있죠. 개인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넣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 퇴직연금보험, 기업연금보험은 기업에서 뭐합니까? 퇴직금 대신에 넣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걸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왜냐?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퇴직금 같은 거 다 땡겨 써버리면 나중에 퇴직하고는 먹고 살 돈이 없죠.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한테는 뭐를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보험을 넣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기업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퇴직금 대신에 어떻게 된다? 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그 연금이 계속 어떻게 된다? 연결이 되게 또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좀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뭐 양로보험은 우리가 뭐 맹연금보험하고 어떻게 된다? 성격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 이게 양로보험이라 보시면 되죠. 다음에 보험자 수요에 따라서는 뭐야?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는데 보험자 1인이 단생보험이고 보험자 2인 이상이 연생보험. 다음 단체보험은 말 그대로 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단체보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뒤쪽에 내용이 별거 없죠. 자, 다음에 뭐가 있다? 배당 유무에 따라서, 이건 앞에서 했죠.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건강진단 유무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시켜주는 게 있고 건강진단 없이 가입시켜주는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연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요, 사망보험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1억 원 미만은요, 1억 원까지는 뭐가 없다. 건강진단 없이 그냥 가입을 해줍니다. 크게 이제 보험회사가 큰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뭐 1억 이상부터는 뭐 10억짜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건강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시키죠. 왜냐? 보험회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다시 192쪽에 뒤쪽에 보면 뭐 교육보험, 변액보험, 뭐 CI보험이 있는데 교육보험은 말 그대로 뭐를 마련하자? 교육비를 마련하자. 그 취지로 만든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특징이 부모 생존 시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도 뭐합니까? 양육자금을 지급해주는 특징. 되겠죠? 즉, 교육보험은 일정 시점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생존했을 때 생존급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자가 사망하고 피보험자가 생존했을 때 유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뭐 애들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 들어놓으면 든든하게 또 뭐 내가 가더라도 애들 뭐는 뭐 학자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 하나 들어놓으면 괜찮겠죠.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은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남기는 상품이 뭡니까? 변액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변액 들어가면 뭐에다 투자한다고요?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어떻게 된다? 뭐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뭐다? 변액보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CI보험 뭐 나오는데 중대한 질병, 치료비가 고액인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에 대한 급부를 중점적으로 보장, 생존 시 고액의 치료비, 장애에 따른 간병비, 사망 시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 뭐 이런 것도 하나 들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아프더라도 병원비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되겠고 혹시라도 죽어도 어떻게 된다? 유가족들한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어떻게 된다? 좀 든든한 보험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험 종류는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보험 종류는 봤고, 자, 다시 190쪽에 보시면 190쪽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밑줄 쳐보세요. 무형. 뭐 이렇게 마이크라든가 책 이런 건 다 형태가 있죠. 근데 보험은 어떻게 된다?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무형의 상품. 그래서 나오잖아. 타 상품과 성능을 비교 검증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뭐 무작정 뭐 친분이 있다. 뭐 누구 소개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가입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나오죠. 보험 가입자, 우리의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된다?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유리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단 말이지. 홈쇼핑에 나오는 보험 상품 들어보면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거를 약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그렇게 썩 유리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보험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무작정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나옵니다. 미래지향 비동시성 상품. 자, 이게 뭔가 그러면요. 제가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위험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험보장. 위험보장이 뭡니까? 위험보장. 보험의 성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위험보장.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험은요, 현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대비하는 겁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위험, 얻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미래지향적. 이게 말 그대로 비동시성입니다. 여기 우리 교재보면 나오지? 제가 만약에 옷을 하나 사 입었다. 그건 즉시 현재의 나에게 만족을 주죠. 하지만 보험이란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참 잘못 생각하는 게요. 보험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돈 안 내면 내가 이 돈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옷 사 입고 이러면 좋을 건데. 근데 그거 차라리 지금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옷 좀 덜 사 입어서 미리미리 위험에 보장을 해두면, 대비를 해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된다? 혹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나를 비롯해서 유가족들한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이란 거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험입니다. 미래. 지금 현재 동시가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뭐라 부른다? 비동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동시. 나오잖아요. 제조업체 상품. 그러니까 옷 생각해보세요. 옷은 구입 즉시부터 사용으로 인한 만족감을 주는 현재지향적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미래에 대한 보장, 미래지향적 상품. 가입과 허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죽거나 다치거나 어떻게 돼야지만 발생하죠. 그래서 뭐라고? 비동시성 상품이라 부르는 거죠.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뭐다? 장기, 비자발적. 이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간 내다보고 보험은 가입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예외도 있지만요.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보험은 주로 가입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비자발적 상품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보험이 꼭 필요한 건 알면서도 막상 내가 스스로 이제 뭡니까? 보험회사 문 열고 들어가서 나 무슨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험 판매인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 권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권유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 비자발적이라고 부른다. 되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어느 정도 능력만 되고 여력만 있으면요, 보험은 사실 좀 많이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다음에 밑에 보면 상품 구성 나오죠. 상품은 뭐 플러스 뭐? 주계약 플러스 특약. 특약은 특별한 약속이죠.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보장해 주는 것 같죠? 다. 근데 정작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전부 다 뭘로 뺍니까? 특약으로 빼는 부분이 있죠. 특약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플러스 알파 된다?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종류는 아까 전에 봤었고, 자, 나오죠?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되겠죠? 주계약, 기본. 되겠죠? 기본. 근데 원래 이 주계약이 튼튼한 상품이 좋은 상품이에요. 주계약이 튼튼한 상품이. 근데 주계약은 몇 개 없고요. 다 특약으로 갖다 붙이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특약은 뭡니까? 부가하는 거죠, 부가. 주계약 외에 별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 주계약에 부가하는 부가 상품입니다. 부가 서비스. 원래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다 보면 옵션이라는 게 들어가죠. 옵션. 똑같은 예를 들면 소나타지만 풀 옵션이 있고 그냥 기본만 되는 게 있고. 근데 좋은 차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이 튼튼한 차가 좋은 차겠죠. 굳이 옵션을 많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기본기가 튼튼한 차량. 그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약이 튼튼할수록 좋은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왜? 특약을 가입하려면 뭐가 드니까? 보험이 많이 들죠. 보험료가 많이 들죠. 보험료가. 자, 나오죠? 특약의 구분. 독립성에 따라 독립특약,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개발
어떤 상품에든지 부과될 수 있는 특약. 얘는 어떻게 된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옵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거의 기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차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이드 미러라고 부르죠. 사이드 미러. 그거 뭐 떳떳하게 이제 룸밀러 합시다. 룸밀러. 그 룸밀러에 보면 요즘에 뭐 하이패스 기능도 장착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느 자동차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독립특약은 어느 보험 상품이든지 달라붙을 수 있는 특약. 이게 독립특약이죠. 반면에 종속특약은 어떻게 된다? 특정 상품에만 뭐 할 수 있다? 바가가 아니고 부가죠, 부가. 특정 상품에만 붙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랜저에만 붙일 수 있는 옵션. 그러죠? 뭔지 아시겠죠? 독립특약은 어떤 자동차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옵션.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정부가 특약은 뭐야? 특약이지만 어떻게 된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되겠죠? 다음 뭐가 있다고? 선택 부가 특약.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특약.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요 어차피 뒤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보험 관련 세금. 이놈의 세금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니까 여기 지금 밑에 봐봐요. 우리 193쪽에 표 나오죠. 보험료 소득공제 총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해 두시고요. 다음에 여기 뭐 196쪽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여기 보면 요거 또 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과세대도 종합 196쪽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요 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잘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험 관련 세금이 왜 출제될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소득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세금을 적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한 문제 정도는 나올만 합니다. 한 문제 정도는. 자, 나오죠. 소득공제 개요. 생명보험 계약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당해년도 계약자, 보험료 납부자의 소득에서 뭐 해준다?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 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과세 표준이 낮아짐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세금이 감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말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제도. 되겠죠? 자, 나오죠. 소득 공제에는 나오지. 밑줄 쳐봐.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보험료도 뭐다? 공제 대상입니다. 보장성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다. 근데 이게 또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연금 보험료 받게 되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이상 납부하고 이래 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나오죠. 소득공제 총괄.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완벽하게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요 정도에서 나오는 거고 뒤쪽에서 뭐 디테일하게는 안 나옵니다. 자,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뭐는 안 된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되고요. 공제 한도 얼마? 연간 100만원까지.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내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100만원까지만 뭐라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공제 대상 계약이 뭐가 있는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이게 뭔 소리니?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내가 100만원을 냈어. 그럼 100만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뭐라고요?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적거나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왜 얘만 해줄까? 세 번째 왜 얘만 해줄까?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하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보험, 지가 대상자라지 당연히 공제를 받겠죠. 다음에 당연히
근로소득자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납입해야지만 되겠죠. 근데 왜 세 번째 조건은 왜 달았을까? 만기보험료가 만기 환급금이 자기 낸 보험료보다 많다는 건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뭡니까? 일종의 투자의 목적이겠죠. 이것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정부가 세금 받을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걸 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된다? 쳐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부는 세금을 1원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1원이라도 적게 내야 되고. 자, 다음 나오죠. 장애인 전용보험, 근로소득자, 일용 근로자는 제외되고요. 역시 공제 한도는 얼마? 연간 100만원 한도. 나오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다음 나오죠.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험. 여기 어떻게 된다고? 공제 한도, 공제 대상 계약이란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나오죠. 연금저축보험. 이건 뭐 종합소득자. 종합소득자 같은, 저 같은 경우가 종합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자. 여러가지 이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걸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연간 얼마 이상? 400만원 이상. 400만원까지가 어떻게 된다? 공제가 되고요. 꽤 공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나오죠? 분기당 300만원 또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나오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다음 뒤에 또 조건 나오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지급하는 보험. 5년 이상 지급을 내가 받아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단 연금저축보험은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 4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린가? 퇴직금도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지. 퇴직연금. 아까 전에 그 기업에서 이렇게 드는 거. 근데 이게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연금의 성격이잖아. 이거는 뭐 퇴직연금 따로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저축보험 따로 소득공제해주면 어떻게 돼? 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갈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합산해서 어떻게 된다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보험을 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 소득공제 되는 것도 뭐 그 빼놓지 말고 잘 챙겨 두셔야지만 연말 소득정산이나 이럴 때 어떻게 된다?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나옵니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나오죠?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뭐 앞에서 똑같고요. 조건 말씀드렸죠. 계약자,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당연히 소득 없는 가족이 돼야겠지. 소득이 있는 애는 따로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다음 피보험자는 뭐라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즉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나오죠? 소득공제 대상 보험 계약, 보장성 보험, 특약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명수 중에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나오죠? 기본 공제 대상자 조건, 근로자 본인, 그러니까 그 보험 보험 계약한 사람이라 보면 되는 거죠. 납입한 사람. 다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같으면 거의 뭐 소득이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상당히 어떻게 된다? 소득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인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법인 수급자. 이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도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공제를 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되겠죠? 뭐 밑에 이런 건 됐고요.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공제금액 한도 얼마? 연간 100만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소득이 2천만원인데 100만원을 공제를 받죠. 그럼 1900만원이 되겠죠. 그럼 나는 1900만원에 해당되는 뭐만 내면 된다? 세금만 내면 된단 말이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죠. 장애인 전용보험 소득공제. 역시 똑같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
근로소득 정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자, 조건 계약자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여기서 나오는 위에 나오는 기본공제 대상자 이거랑 잠깐만요. 여기서는 요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지.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을 가입시켜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 기타.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험 소득공제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 당연히 안 되겠지. 왜? 정부는 1원이라도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되겠죠? 다음.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명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앞에서 했던 그 표랑 별 차이 없습니다. 표의 내용만 좀 잘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게 이제 뭡니까? 저축성 보험 차익 과세인데 차익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나오죠. 밑에 바로 차익 보세요. 뭐 마이너스 뭐? 내가 뭐 했는 거? 만기보험금. 내가 나중에 받는 만기보험금에서 이게 차익이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생했어? 소득이 발생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세율 보면 우대세율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 뭐 이게 흐름이 어떤가? 우리가 알 건 이겁니다. 이거 우대세율하고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변천사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짓이고. 자, 일단 나오잖아요. 이것도 잘 보세요.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몇 년? 10년 미만인 계약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0년 미만,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200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뭐 해야 된다고? 비과세. 그러니까 지금 또요, 지금 판매되는 이런 저축성 연금 상품도 대부분 몇 년 넘기면 비과세예요. 10년 넘기면 대부분이 비과세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갈수록 정부,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총괄하는데요. 금감원 측에서는 비과세 상품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왜? 그래야 이제 정부 세수가 또 많아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04년 1월 1일에 가입한 거는. 근데 지금 가입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2001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0일 계약은 7년 비과세. 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은 5년 비과세. 이게 뭐 뜻해? 날이 갈수록 비과세 기간이 뭐하고 있습니까? 비과세 요건이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전에는 5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였죠. 전에는 7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였죠. 지금은 10년을 갖고 있어야지 비과세죠. 날이 갈수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강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하는 게 낫다? 빨리 가입해 두는 게 그나마 이 비과세 요건을 뭐 합니까? 만족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좀 짧게나마. 지금은 10년이지만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이게 또 12년, 13년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객을 이제 가입시킬 때는 고객님 날이 갈수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된다?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꼬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주요 내용 보험 차익, 만기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 마이너스 납입 보험료. 이 보험 차익이 많을 경우 뭐합니까? 과세를 한단 말이지. 이게 뭐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는 과세할 필요가 없죠. 자, 뭐 과세 시기는 어떻게 된다? 만기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뭐야? 떼고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어.
이거 보험 뭐 해약하러 가고 만기금 받으러 가면요. 얘들이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 떼고 줍니다. 근데 밑에 봐봐. 일반 세율하고 우대 세율 보이죠? 잘 보세요. 일반 세율 14% 이자소득세, 주민세 1.4, 합계가 얼마야? 15.4조.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자로 100만원 벌었다. 그럼 얼마 내야 돼? 15만 4천원 내야 된단 말이야. 되겠죠? 근데 자, 나오죠? 우대세율 보시게 되면 주민세는 아예 없고 이자소득세 9%에 농특세 0.5%, 합계 9.5%. 100만원 만약에 내가 이자소득세가 발생했다. 그럼 얼마 맞는데? 9만 5천원만 내면 된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일반 세율의 변조사 나오는데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자소득 일반 세율이랑 이자소득 우대 세율 요것만 봐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외우세요. 15.4, 9.5 이렇게. 근데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도 다르게 있죠.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런도 이제 그런 대상이 되어야지만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연금저축보험. 세제 혜택이 있는 거랑 세제 혜택 없는 거랑. 자, 볼까요? 세제 혜택이 있는 거 아까 전에 봤죠?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비혜택은 당연히 없고요. 5년 이내 해지를 한다. 기타 소득세 22%와 해지 가산세 2.2%. 반면에 세제 비혜택은 뭐야? 보험 차익과세 아까 전에 했던 거 일반 세율 얼마? 15.4만 내면 되는 거지. 이 왜 그럴까? 어느 게 저 5년 이내 해지 때 세금이 더 많이 내? 세제 혜택이 있는 게 더 많이 보지. 왜냐? 얘가 5년 동안은 그래도 뭐 했니? 소득공제 받아가지고 이득 받지? 근데 이거를 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네가 이득 본 거 뭐하라? 다 개어내라 이거지. 공짜는 없습니다. 자, 나오잖아. 해지 5년 이상 또는 일시금 수령한다. 얘는 기타 소득세 22%.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은 어떻게 된다고? 보험 차익과세 10년 미만으로 가거나 보험 차익 비과세 10년 이상으로 가거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연금은 어떻게 된다고?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과세 없다고 말씀드렸죠. 10년 이상 낸 거는 비과세고요. 10년 미만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에 했던 뭐보다 뭐가? 만기 보험금, 보험료랑 납입보험료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 5.5%가 붙고 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생각을 잘 하시고 가입하셔야 돼요. 세제 혜택을 보는 연금보험은 뭐를 할 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할 때 혜택이 있죠. 근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은 내가 연금을 낼 때는 혜택을 못 보지만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근데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다 어디에 꽂혀서 삽니까? 이거 세제 혜택 보는 걸로 가죠. 왜? 당장 내는데 부담이 그래도 좀 적잖아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건 생각 못 하는 거죠. 미래는 생각 못 하는 거죠. 왜? 미래에 내가 받는 연금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된다. 이것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밑에 보면 나오잖아. 세제 혜택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주요 내용. 뭐 기타 소득세, 주민세 포함 시 과세 대상 금액 22%를 원천징수한다.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이거. 과세 대상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 소득 공제를 받은 보험료 누계 더한 거에다가 보험 차익. 그러니까 네가 뭐 했는 돈은 혜택 받았는 돈은 다 뭐 해내라? 토해내라는 소리죠. 토해내라는 소리. 다음에 니건 나오잖아.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상은 과세할 필요가 없지. 근데 소득공제 받은 건 뭐하라고? 다 토해내란 말이야. 되겠죠? 다음에 해지 가산세. 주민세 포함 시 과세 대상 금액 2.2%를 원천 징수하는데 5년 이내 해지 시 과세한다. 우리 아까 전에 표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과세 대상 금액 연간 불입한 보험료 전액 한도 88,000원. 88,000원까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연금소득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연금을 받게 되면 뭐 하는 거? 내는 세금. 연금저축가입 후 연금 수령 시 과세한다. 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 총 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 중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분은 과세 대상 연금에서 제외한다.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세제 혜택 있는 연금보험이랑 세제 혜택 없는 연금보험이랑 뭐가 다른지만 아시면 돼요. 되겠죠? 그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 박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박스 도표. 자,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나오죠.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들 표를 보세요. 표를. 자, 밑에 표를 보시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근데 연금저축도 2001년 가입이 있고 2011년 가입이 있죠. 이게 다른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연금은 우리가 보통 옛날 구개인연금인데 가입 대상이 몇 살? 만 20세 이상이 돼야지만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연금저축이 이제 신개인연금인데 이건 몇 살이 되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납입금액은 어떻게 된다고? 분기당 300만원 이내. 그러니까 한 달 100만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죠. 납입기간은 몇 년? 10년. 10년.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5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5년 이상 연금 수령할 때. 그러니까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만약 보험 나이를 37 정도로 잡고요. 제가 100만원짜리 연금에 가입한다. 그럼 얼마를 납부하고? 10년 납. 10년 납. 그러면 제가 47까지 연금을 납부하겠죠. 그러면 내가 몇 년을 묵혀두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내고 난 뒤에 8년을 묶어두면 55세부터 내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연금은 뭐 할수록 유리하다? 오래 거치할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게 맞죠. 자, 근데 나오제. 개인연금, 구개인연금.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됐어. 근데 지금 바뀐 거 봐봐. 연금저축 신개인연금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연간 납입금 전액 300만원 한도. 근데 2011년 1월 1일은 어떻게 된다? 연간 납입금 전액에서 400만원 한도까지.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구개인연금은 연금 수령할 때 세금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바뀐 거는 원천징수 때려버리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상품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점차 이게 그 뭐야? 소득공제는 좀 어떻게 된다? 전보다 많이 하게 해줬지만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아갈 때 어떻게 된다? 우리한테서 세금을 더 받아가겠다는 거지. 딱 이게 딱 보이죠, 눈에. 낼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막상 연금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한테 뜯어가는 세금이 많아진단 말이죠. 자, 요 편은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기출이 풀 수가 있습니다. 보기의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오는 것을 모두 그러면 좀 오래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11년 1월 1일, 요게 이제 또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지. 이건 좀 옛날 문제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만 14세가 아니고 뭡니까? 2001년 1월 1일 또 만 18세였죠. 요거는 여러분들 바뀐 게 없습니다.
2001년이나 2011년이나 바뀐 거 없죠? 다음 분기당 300만원 이내. 역시 이것도 똑같죠? 다음 납입기간은 똑같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죠? 다음 몇 살부터? 55세였죠?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다음 나왔죠? 비읍. 이게 중요하지. 연간 납입액의 뭐죠? 40% 소득공제 72만원 한도. 잠깐만요. 연간 납입금 전액에 에? 아, 참 틀렸지 참.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아, 쏘리. 옛날 개인연금 2000년 12월 31일 이전 거죠. 정답 몇 번? 아, 니은하고 리을이죠.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밑에 표에서 이거 2000년 12월 31일 이건 필요 없고요. 뭐랑 뭐를 비교해라? 2001년 거랑 2011년 거랑 요거를 비교해 두세요. 그럼 공통점은 됐고 차이점만 봐두시면 되겠지. 일단 2001년인지 2011년인지가 중요하지. 다음에 뭐가?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었지. 2001년은 300만원 한도였는데 2011년은 얼마? 400만원 한도로. 요것만 봐두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나오면 최근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2000년 12월 31일 이전 것까지 우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다음에 또 역시 밑에 이것도 이거 뭡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뭐 개인연금하고 연금저축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개인연금이라 불렀고 지금은 연금저축이라 부른다고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연금저축 2001년 1월 1일 이후 이걸로 여러분들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1년 1월 1일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아까 전에 뭐 우리가 봤던 거죠.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이 22%,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하면 연납입액의 2.2%. 면제사유. 기타소득세는 면제사유가 없다. 근데 나오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받아놓고 지금 와서 해지하면 어떻게 하니? 네가 해지하고 싶으면 뭘 내라?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나가라.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뭐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뭐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요 경우는 이제 뭐다고? 요 뭐 연납입액 2.2%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봐두실 건 뭐라고요? 연금저축 최근 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 요것도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그 예금 상품 했을 때 봤던 뭐 이제 그 장기간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목돈 만들 때 유리한 일종의 뭐야? 그 예금 상품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보험의 성격을 띠는 상품으로도 어떻게 된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가입 대상. 몇 살? 만 18세 이상. 되겠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 쉽게 말하면 집이 없거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엄청 작은 집, 저렴한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겠죠? 자, 세대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땐 둘 중에 한 사람만 뭡니까? 세대주로 본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각각 세대주를 인정하게 되면 또 각각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겠지. 그럼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본단 말씀이고요.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는 100제곱미터. 왜냐하면 여기는 그나마 100제곱미터 그 수도권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좀 면적을 넓게 잡아주는 거죠. 왜? 그래도 집값은 저렴하니까. 자, 나옵니다.
세제 혜택, 이자 소득만 한다고? 비과세입니다. 나오잖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여러분들 앞쪽에 나오는 법령 이런 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음에 나오잖아. 중도해지세, 중도해지시, 이자 소득 원천 징수. 계약일로부터 7년 미만의 당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단 특별 중도 해지는 제외한다. 근데 밑에 보면 나오죠. 뭐 특별 중도 해지, 저축자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쭉쭉쭉 되겠죠. 다음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재밌는 거. 해지 전에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집을 샀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굳이 이게 필요 없다. 이 경우는 뭐 한다고? 이자소득 원천 징수를 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소위 말하는 부자 아니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상품이에요. 어차피 가입 요건 또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죠. 자, 납입한 돈은 어떻게 된다고? 전 금융기관 합계 매분기 3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봅시다. 기출분석. 현재 판매 중인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는 없었습니까? 소득공제는 없었죠. 이자소득 비과세만 있었지 소득공제 혜택은 없죠. 틀렸죠. 되겠죠. 납입액은 정금융기관 앞에서 매분기 300만원 맞고요. 계약일로부터 7년 미만 해승의 경우는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맞고요.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가입이 가능하다. 되겠죠? 말 그대로 장기에 걸쳐서 집 마련하려고 드는 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면 생명보험 용어 해설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우체국에서 나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된다? 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는 좀 해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역시 이제 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험계약법이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는 내용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이제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에 216쪽에 우체국 보험 상품 종류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차피 이제 지금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우정국에서 뭘 발표했다? 범위를 정확하게 발표를 했고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 발표된 자료를 제가 뽑아 드릴게요. 괜히 지금 우리가 앞에는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 자료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는데 이쪽은 나왔으니까, 왜냐 없어진 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뽑아 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자료를 내가 다운받아 놨으니까 뽑아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